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마을 주택가에 흑곰이 자주 출몰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오늘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는 전월보다 약 2배 높은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뉴욕주가 지역 교도소를 연방이민 당국의 구금시설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직장에서 401k 같은 퇴직연금이 없어도 근로자 스스로 은퇴 계좌를 만들고 정부 지원까지 연결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마와 지역의 주택가에서 흑곰이 자주 출몰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잉글우드, 티넥, 크레스킬 등 4개 지역에서 흑곰이 출몰해 정부 당국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테너플라이 지역에서 흑곰이 출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흑곰은 니커바커 로드와 리버엣지 로드에서 한 주민의 집 뒤편에서 목격됐습니다. 이 주민에 따르면 곰이 곰다운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잉글우드 한 주택 앞마당에서 목격됐습니다. 같은 날 티넥에서는 경찰이 나무에 올라탄 흑곰을 사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27일에는 크레스킬에서 학교 인근 지역에서 흑곰이 목격돼 당국이 학교와 안전요원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했습니다. 뉴저지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지난달 봄철을 맞아 흑곰들이 먹이를 찾아 나서는 일이 잦아지면서 먹잇감을 찾아 주거 지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쓰레기통을 잘 관리하고 곰에게 의도적으로 음식을 먹이면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곰을 발견하면 곰을 자극하지 않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등을 보이지 않고 천천히 뒷걸음질로 물러서고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번 달에 발권되는 항공권에는 전월보다 약 2배 높은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이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 갤런당 470센트 이상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 단계를 기반으로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편도 기준 최소 75,000원에서 최대 564,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지난달 대비 1.8에서 1.9배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 칭다오 노선 등에는 75,000원이, 가장 먼 뉴욕 애틀랜타 워싱턴 토론토 노선 등에는 564,000원이 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편도 기준 85,400원에서 476,200원으로 지난달 대비 2배가량 올랐습니다.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항공권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항공사들의 유가 부담 역시 상쇄되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줄이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이번 달 안으로 국제선 3개 노선에서 총 8회의 항공편 운항을 줄일 계획이었으나 최근 그 축소 규모를 13회로 늘렸습니다. 뉴욕주가 지역 교도소를 연방이민 당국의 구금시설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뉴욕주의회는 예산 협상 과정에서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이민정책 패키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카운티 교도소 등 로컬 교정시설은 더 이상 이민세 관단속국의 요청을 받아 이민자를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스와 계약을 맺고 이민자 구금 공간을 제공해왔지만 주정부는 이를 차단해 연방 이민 단속과 협력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87지 프로그램 금지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로컬 경찰이 연방정부로부터 이민 단속 권한을 일부 위임받는 제도로
뉴욕주는 이를 제안해 지역 사법기관이 이민 단속에 관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직장에서 401k 같은 퇴직연금이 없어도 근로자 스스로 은퇴 계좌를 만들고 정부 지원까지 연결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 트럼프 IRA 도입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고용주가 연금 제도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IRA 웹사이트를 통해 근로자들이 민간 은퇴저축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서명식에서 고용주 제공 연금이 없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이 제도는 혁신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며 이제 이들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행되면 프리랜서, 자영업자처럼 정규직 직장인 기반의 연금에서 소외됐던 근로자들도 더욱 쉽게 은퇴저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의 경우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직접 매칭해주는 세이버스 매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이버스 매치 프로그램 대상자가 매달 $165를 투자할 경우 정부 보조를 더해 은퇴 시점인 65세에 약 $46만 5천 달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게 행정부 설명입니다. 그동안 세액공제에 그쳤던 지원이 실제 계좌 적립으로 바뀌는 만큼 체감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도입된 세이버스 매치와 민간 연금 상품을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수수료, 최소 납입액, 조건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최첨단 무기체계의 중동 배치도 검토하는 등 전운이 다시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1일 이스라엘 방송에 따르면 미군의 중동 지역 작전 계획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과 댄 케인 미군 합참의장은 지난달 30일 45분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기습적인 공습을 감행하기 이틀 전인 지난 2월 2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이것이 그의 전쟁 개시 결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교착 상태를 타개하거나 혹은 종전에 앞서 최후의 일격을 날리고자 적대 행위를 재개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해설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번에 이란에 대한 단기적이면서도 강력한 공습 계획을 마련했고 주요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직접 겨눌 수 있는 장거리극 초음속 무기 다크 이글의 중동 전개를 요청했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크 이글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활공할 수 있고 방공미사일의 요격에 대응해 회피 기동까지 가능하도록 개발됐지만 아직 실전에 배치된 적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만찬장 용의자가 산탄총을 든 채 4초 만에 보안 검색대를 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 당시 벌어진 총격 사건에 긴박했던 순간이 담긴 새로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이 사건 당일인 25일 산탄총을 든 채 보안 검색대로 달려들어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내부로 진입하는데 불과 4초 남짓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앨런은 자신을 막는 비밀경호국 요원 한 명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총알은 요원이 입고 있던 방탄조끼에 명중했습니다. 1분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 직후 공유한 영상보다 화질이 더 선명합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피의자가 실제 총을 쐈는지에 대한 여부와 아군 오사 가능성이었습니다. 경관이 맞은 총알이 피의자가 쏜 것인지, 현장 대응 과정에서 다른 요원이 쏜 것인지를 놓고 여러 추측이 일었습니다. 잔인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는 이번 영상은 총격이 아군 오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대중에게 증명하기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75일간 이어졌던 국토안보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연방하원은 지난 3일 연방상원을 통과한 뒤 한 달 넘게 하원에 계류돼 있던 DHS 세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안은 DHS에서 이민 단속과 무관한 부서들의 예산만 포함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경순찰대 예산은 별도로 편성됩니다. 앞서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민 단속 기관 예산이 제외됐다는 이유로 하원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에 충돌하며
한동안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아이스와 북경 순찰대의 향후 3년간 약 75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맥도날드가 오는 6일부터 미 전역에서 리프레셔와 크래프트 소다를 포함한 신규 스페셜티 음료 6종을 선보이며 음료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새롭게 공개된 라인업은 딸기 수박 리프레셔, 맹고 파인애플 리프레셔, 블랙베리 패션프루트 리프레셔 3종과 스프라이 베리 블래스트, 오렌지 드림, 더티 닥터페퍼 3종입니다. 동결건조 과일, 팝핑보바, 콜드폼 등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음료 트렌드를 반영한 재료를 활용해 맛과 비주얼을 모두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맥도날드는 이번 음료 라인업을 통해 단순한 식사 옵션을 넘어 일상 속에서 자신의 기분과 스타일을 표현하는 경험으로 재정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음료들을 한정 출시가 아닌 상시 판매 제품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신규 음료 출시를 기념해 뉴욕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수잔 알렉산드라와 협업한 한정판 비즈 음료 캐리어 컬렉션도 선보입니다. 총 6종으로 출시되는 캐리어 제품에는 $10 상당의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도 포함됩니다. 미국 공항에 인공지능 홀로그램 안내원이 등장하며 공항 서비스가 한 단계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최근 AI 기반 홀로그램 챗봇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측은 이를 세계 최초로 공항 전반의 디지털 인프라에 AI를 적용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챗봇은 공항 내 주요 4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객에게 실시간 위치 기반 정보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길 안내와 항공편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공항 관계자는 승객의 이동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직관적이고 빠른 안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약 $90억 달러 규모의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오는 9월 애플을 이끌게 될 존 터너스 차기 CEO가 향후 제품 전략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터너스 CEO는 지난달 30일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25년 애플 경력 중 가장 흥미진진한 시기라며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 CEO인 팀 쿡은 후임자에 대해 그는 뛰어난 엔지니어이자 리더라며 강한 신뢰를 나타냈고 터너스 역시 쿡의 신중한 경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1에서 3월 분기 매출이 $1,1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같은 분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이폰 매출도 큰 폭으로 늘었고 서비스와 아이패드 등 다른 사업 부문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회사 측은 4에서 6월 분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으며 실적 발표 이후 애플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MTA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 간 계약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오는 16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994년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매트라이프 빌딩 북쪽부터 이스트 58스트리트까지 도로를 재정비해 보행자 전용 산책로를 구성하고 자전거 도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캐닐워스의 옛 머크 부지에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중국 연구소의 인증 시험을 금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2019년 외교관계 단절 후 중단됐던 미국 베네수엘라 직항 노선이 7년 만에 부활하면서 시민들이 양국을 오가기 위해서 환승편을 이용해야만 했던 경제적 부담과 시간 등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어떻게든 당장 끝내야 한다는 의견과 다시 싸우더라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이 개인 208명, 단체 79개 등 총 287 후보 중 선정될 예정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오는 10월 9일 발표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지방검찰청이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약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최저 기온은 4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3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37회 어버이날 감사 대축제 및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선착순 900명에게 점심 도시락과 선물이 제공됩니다. 또 이날 축하 공연과 중고 바자가 동시에 진행되며 다양한 건강에 대한 정보 부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